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무거울증자 들어간 한자 정리 좀 한번 해볼까요? 무거울증, 정말 무겁게 생긴 한자처럼 생겼는데요. 이 한자 들어가면 한자가 조금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경희서당 책이 있으신 분은 176쪽에서 177쪽까지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무겁다. 어떤 한자 있는지 한번 보죠. 무거울증 당연히 있고 많이 혼동한 한자 중에 움직일동 있죠. 아이들 오답률 정말 많은데요. 움직일동, 그다음 서럽게 울통, 시종, 술잔종 이렇게 중, 동, 통, 종 발음이 완전히 똑같지 않아요. 부스럼 종, 발 뒤꿈칠 종, 바로잡을 동, 부딪힐 충까지 해서 한번 9개 정리해 볼게요. 먼저 그림을 한번 보시면 어떤 모양이에요? 어떤 사람이 짐을 등에다 들고 있어서 이 등짐을 그렸다라고 하는데요. 이 나머지 등짐을 뺀 나머지는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고 동 발음은 종, 나중에 중, 동 이렇게 발음을 할 거고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사람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량, 경증, 중대, 존중, 체중, 중태 이런 말을 쓰는데요. 무겁다라는 말에서 무거우려면 여러 겹을 했기 때문에 겹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중후하다 이런 말 할 때도 쓰는 아주 무겁다, 가볍지 않습니다. 이 그림을 조금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거울 중자에 힘력을 집어넣었다면 무거운 것을 힘을 사용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움직이려고 하겠죠. 무거운 것을 힘으로 움직이다는데 쉽지 않죠. 무거운 걸 힘을 써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움직인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행동, 움직이고 운동, 거동, 자동차, 동정, 움직이고 가만히 있고 서로 반응어 관계입니다. 그래서 움직일 동자의 반대말 찾으라면 이렇게 조용하다인데요. 저는 이 행동에서 움직이다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움직이기 싫어하고 얼마나 가만히 있고 싶어 합니까? 제일 무거운 게 우리의 엉덩이죠. 제 친구 중에 정말 늘씬하고 예쁜 친구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친구가 늘씬한 비결을 잘 봤어요. 왜냐면 밥을 먹는데도 저보다도 정말 많이 먹어요. 제 2배를 먹는 거야. 그런데 제 몸무게의 반절을 나가는 친구예요. 어쩌면 저렇게 늘씬할 수가 있지? 라고 보는 딱히 운동하는 것도 없고 뭔가 관리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항상 같이 들으면 나보다 더 많이 먹는데 왜 그럴까 봤더니요. 엉덩이가 가볍습니다. 음식점에 가면 수저주고 물 갖고 오고 반찬 리필하고 뭔가 하려면 모두 그 친구가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다 자기가 한다고 해서 빨빨빨빨빨 거리고요. 가만히 있질 않고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저렇게 많이 부지런히 움직이니까 에너지 소모가 되는가 보다. 반대로 뚱뚱한 사람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손에 먹을 게 있죠. 항상 주전부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 행동이라는 거 무거운 것을 빨리빨리 힘을 써서 움직여야 늘씬하다는 걸 그 친구 보고 아는데요. 알지만 또 쉽게 되지 않고 사람의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서럽게 울 통자인데 여러분 서럽게 울다가 발음이 바뀌었습니다. 뭘로요? 통으로 바뀝니다. 마음이 요동치면서 힘들어서 웁니다. 서럽게 운다는 말을 우리가 보통 통곡이라고 쓰는데 여기 있었다시피 보통은 아프게 운다로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도 씁니다. 보통은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렇게도 쓴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서럽게 울 통은 4번 급수에 등장을 합니다. 시종자를 볼게요. 벼화에다가 무거울증인데요. 벼화는 곡식 씨앗을 뜻한다고 볼게요. 곡식 중에 무거운 것만 종자로 쓰죠. 그래서 소금물에 이 종자를 담궈서 둥 뜨는 것들은 가볍다고 서서 버리고 가라앉은 걸로 씨앗을 쓴다고 합니다. 종자, 종류, 종족 이럴 때 쓰고요. 보통 명심보감에 우리 속담에도 오이 심으면 오이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힘을 얻는다라는 뜻으로 종과 득과요, 종도 득드라라는 말이 있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저는 정말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를 믿는 사람입니다. 불가의 신자는 아니고 뭐 불가에선 꼭 이걸 믿죠. 모든 일은 내가 한 만큼 결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으면 내가 이런 만큼밖에 못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사는데요. 항상 세상엔 공짜가 없다가 또 저의 인생 모토입니다. 그래서 뿌린 만큼. 왜냐면 공짜로 그렇게 막 그냥 얻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한 만큼만 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은 얻겠구나라는 걸 다 예상이 돼서 자, 정과 득과 정도 득두다라고 표현하는 말을 이 씨종자가 여기서는 심다라는 동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술잔정을 좀 볼게요. 무거운 쇳덩이를 잘해서 쇠로 만든 술잔인데요. 이름자에도 많이 쓰는 술잔 종인데 여기에 쇠북종자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로 우리가 종을 땡 치는 종자고요. 얘는 술잔, 그릇 종자입니다. 가끔씩 임명자에 종자 들어가는 분들이 혼동하시더라고요. 이건 술잔종이고 이건 쇠북종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종자 이름을 갖고 있는데 어떤 종인지 모르고 이걸 혼동해서 같은 자로 보시는 조금 구분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그릇에 종발이라든지 동굴에 있는 종류석이라든지 이럴 때 쓰는 종자니까 종인지 쇠북종인지 술잔종인지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부스럼 종자는 몸에 생기는 아픈 병인데요. 몸이 무거워지고 무거울 쭉 아프고 그러면 생기는 종기다. 이렇게 부스럼은 종기란데 옛날에는 항생제가 없어서 종기가 생기면 사망을 합니다. 임금들도 이 종기로 많이 사망하는데 특히 조선시대 정조도 머리에 난 종기를 치료 못해서 아주 그것 때문에 사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종기병 옛날에 많이 우리 고약도 붙이고 많이 그랬죠. 종기, 종양, 부종할 때도 씁니다. 부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픈 병, 뭔가가 계속 겹쳐서 몸이 무거워지고 겹치고 이렇게 포개져서 그런 균들로 인해서 생긴 병이라고 생각하시게요. 뒤꿈치 종자인데 참 말이 길죠. 발과 발이 겹치는 정도로 뒤를 밟아가며 따라가 돼서 겹치다인데 발 뒤꿈치를 따라가는 종자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접종. 특히 남에게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거, 사물이나 사건이 계속 뒤를 이어지는 걸 종접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 접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예방접종할 때는 이걸 쓰고요. 뒤집어서 쓰면 종접이라는 뜻이 되니까 참고하시고 사범대에 좀 등장을 하니까 알아두실 한자인데요. 발걸음이 뒤에 어렸을 때 엄마가 눈밭을 이렇게 밟고 가면 아이가 엄마 발자국 이렇게 똑같이 밟고 가는 것처럼 발 뒤꿈치 뒤를 좀 따라가는 것처럼 외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 바로잡을 동자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책에 안 넣고 지금 추가 개정판에는 좀 넣으려고 하는데 제가 좀 추가로 했으니까 혹시 책이 있는 분들은 메모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책에다가 자 위에 풀초를 쓰고 무거울 중자를 쓰면 많은 풀들이 겹쳐 있는 것을 바로잡다 해서 바로잡을 동자인데요. 특히 골동품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희귀한 물품 골동품 할 때 동자고요. 이 자를 좀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무거울 중자가 움직일동 하듯이 동발음을 했고 풀초 부분은 이렇게 겹쳐서 많은 풀들이 있다. 바로잡아 가다 해서 동독 바로잡다 골동품 동자로 아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자예요. 부딪힐 충자인데 완전히 발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딪히더니 충자가 충이 돼버렸다. 이렇게 하시면 자 단일 행자에 겹칠 충입니다. 길에 겹쳤더니 충돌 사고가 난 거죠. 충돌, 충격, 충동. 정말 교통사고는 안 나야 되는데 접촉사고 같은 거 생각하시면 이게 충자 부딪히면서 발음이 바뀐다는 것까지 한자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무거울증 들어간 한자 배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